오늘 경기 중간에 경기장에 스윗 캐롤라인이 나왔는데 제가 실소를 머금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스윗 캐롤라인이라는 게 특히 후렴구에 해당하는 스윗 캐롤라인 빰빰빰 이 부분이 미국의 백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 노래고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그런 구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특히 보스턴 같은 지역에 가시면 경기 중간중간 주요 장면이 나올 때마다 스윗 캐롤라인이 흘러나옵니다. 마치 애틀란타에서 주요 장면마다 토마호크 응원 이 노래가 나오는 것처럼 보스턴에 가시면 보스턴 팬들이 노래가 안 나와도 자기들이 열창을 하기도 하고 보스턴에서 이 스윗 캐롤라인을 틀어주는데 이 스윗 캐롤라인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로 미국이 와 베네수엘라 팬들이 진짜 많이 와서 우리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구나, 미국 팬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재밌었어요. 흥미로웠고 이게 한국으로 치면은 어떤 거냐면 부산에서 국제 야구 경기가 열리는데 한국 팬보다 한국과 상대하는 상대팀 팬들이 훨씬 더 많이 온 거예요. 몇 배수로. 팬들의 응원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고 상대팀, 상대 국가의 응원 소리만 들리니까 한국에서 이제 급하니까 부산 갈매기 아니면 돌아와요 부산 항해를 뜬금없이 틀어버린 거예요. 다 같이 어떻게든 이렇게 분위기를 살리자고. 근데 더 웃긴 거는 이 스윗 캐롤라인을 틀었는데 스윗 캐롤라인이 나와서 한 두 구절 정도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팬들이 더 큰 목소리로 막 자기들 응원가를 막 부르고 자기들끼리 막 뭐 젬베라고 하나요? 젬베도 치고 드럼도 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스윗 캐롤라인이 또 묻혀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야구야구의 이승용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과 베네수엘라와 미국의 경기를 보고 왔는데요. 경기 열기가 진짜로 플레이오프 못지 않은 정말 뜨거운 열기였습니다. 저는 북미에 살면서 북미의 4대 스포츠인 NHL, NBA, 메이저리그 그리고 NFL을 다 직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는데요. 특히 NBA나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플레이오프 경기도 꽤 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네수엘라와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경기는 NBA나 메이저리그의 그 어떤 플레이오프 경기보다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만원 관중이었던 것은 당연하고요. 현재 마이애미에서 치러진 모든 WBC 경기가 100%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경기 전 오전 10시부터 쿠바에 훈련이 있었어요. 쿠바에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이애미 언론, 미국 언론들의 관심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2021년에 제가 여러분 덕분에 챔피언십과 월드 시리즈를 모두 직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었는데요.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필드에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너무나 많은 기자들과 취재진들이 와 있어서 경기 전에 필드에 가서 선수들이 훈련하는 걸 보고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었고 너무나 큰 언론사들에서 많이 와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뭐 기회조차 오지 않았었는데요. 오늘은 그때를 방불케 하는, 어쩌면 그때 이상의 취재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일본에서도 정말 많은 기자단이 왔고요. 미국에 있는 히스패닉 계열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많이 왔고 실제 남미나 멕시코 쪽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정말 많이 왔습니다. 방송국뿐만 아니고 언론사에서 취재를 정말 많이 왔고요. 미국 방송국, 미국 언론사도 정말 많았고요. 제가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미국 팀의 자세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이애미에 와서 현재 미국 팀은 굉장히 진지합니다. 굉장히 진지하고 어떤 대회보다도 정말로 진지한 자세로 경기에 임하고 있고 훈련을 하는 모습조차도 장난기를 쏙 뺀 진짜로 플레이오프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표정들, 그런 자세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베네수엘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현재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보여줬던 것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베네수엘라 본국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든 상황들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해서 살고 있는 이민자들이나 베네수엘라 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응원할 만한, 신나할 만한 일을 주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사명감을 갖고 이 대회에 임하는 것 같고 아무래도 베네수엘라, 도미니카, 쿠바, 그리고 일본 이런 나라들의 선수들과 이런 나라들의 기자들이 정말로 WBC라는 대회 자체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진지하게 임하기 때문에 미국 대표단도 이런 기운들을 감지한 게 아닌가 싶어요. 트라웃이나 무키 베츠 같은 선수들 역시 중간중간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WBC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대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차도 역시 탈락한 다음에 WBC가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대회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제가 기억하기로 월드 시리즈만큼 자신에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야구에선 정말 국제 경기가 많지 않은데요. 저는 운이 좋게도 2009년에 제가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일할 당시에 캐나다 지역 예선에서 베네수엘라와 미국이 한 조였어요. 베네수엘라, 미국, 이탈리아, 그리고 캐나다, 이렇게 네 나라가 한 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블루제이스에서 일은 했지만 로저스에서 이 대회가 열렸기 때문에 블루제이스 직원들이 이제 많이 일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이탈리아 클럽하우스랑 베네수엘라 클럽하우스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미겔 카브레라도 만났고요. 그때 일했던 얘기를 잠깐 드리면, 그때 기억에 남는 선수가 미겔 카브레라, 그리고 이탈리아 클럽하우스에서 일할 때는 마이크 피아자가 그때 이탈리아 팀과 함께 있었는데, 잠시 딴 쪽으로 빠졌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관람한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경기인데, 2009년 당시에도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참 흥이 많다라는 걸 느꼈었어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도 베네수엘라 관중들은 정말 흥이 많더라고요. 각종 타악기들, 그리고 각종 베네수엘라의 전통 악기들, 작은 조그만 사이즈들을 갖고 들어와서 정말 쉴 새 없이 두드리고 리듬을 내면서 노래를 부르고 흥을 내는데, 미국 팬들조차도 자신도 모르게 베네수엘라 팬들과 어울려서 춤도 추고 사진도 찍고 노래도 부르고 뭐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스프링 트레이닝을 보고 WBC를 보러 온 휴스턴 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다른 유니폼들은 이제 카디널스랑 애틀란타 유니폼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애틀란타 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쿠냐 주니어가 베네수엘라에서 뛰고 있고요. 카디널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웨인라이트라든지 골드슈미트, 그리고 아레나도, 이렇게 카디널스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미국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카디널스 팬분들이 스프링 트레이닝을 왔다가 WBC도 보러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경기장을 둘러보고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홈 오브 베이스볼이라고 써있는데 스페니쉬로 써있죠. 예, 홈 오브 베이스볼 스페니쉬로 써있고, 여기가 어디냐면은 경기장 1층 외야 쪽에 WBC의 그 우승 트로피를 전시해 놓고 팬들이 이제 우승 트로피랑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이렇게 전시를 해 놓은 곳인데, 이걸 보면은 메이저리그가 생각하는 이 WBC의 아이덴티티, 이 WBC, 특히 2023년 WBC가 뭐를 생각하고 뭐를 노리고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마이애미가 결선이 열리는 장소인 점, 그런 점들을 생각하고 이 사진을 딱 보면, 아, 백인 다음으로 흑인과 동등하게 인구가 많은 북미의 히스패닉 계열, 그리고 인구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히스패닉 계열의 젊은 층을 잡는 게 가장 주된 목표가 아닌가,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이애미 도착한 이후부터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이제 스페니쉬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보면서, 아, 메이저리그가 확실히 히스패닉 계열을 타겟으로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장을 둘러보면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히스패닉 계열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야구장을 둘러보면 이제 핫도그라든지 햄버거라든지 치킨 핑거라든지 북미 지역, 미국의 음식이 많아요. 마이애미의 홈구장은 제가 처음 와보는데 멕시코 쪽 음식도 아니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마이애미의 이민자가 많은 쿠바, 베네수엘라, 푸에르토리코, 요쪽 도미니칸 리퍼블릭, 이런 친구들이 많이 먹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엠파나라, 쿠바노, 아레파, 테퀴에노, 뭐 이런 것들이고, 눈에 띄는 거는 스시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베네수엘라 음식, 푸에르토리코 음식, 뭐 페루 음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스시가 있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이치로가 마이애미에서 뛰었었더라고요. 그때 일본 관광객들을 위해서 스시를 만드는 코너를 하나 만들고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5회, 4회, 제가 정확하게 그 회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마침 운이 좋게 1층에 내려가 있어서 베네수엘라 팬들과 같이 어깨동무도 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동동동 점프도 하면서 막 춤도 추고 그러면서 조금 약간 즐거운 한 이닝을 보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나중에 역전이 되긴 했지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경기가 끝나고 이제 나오면서 이 리틀 하바나 지역 전체에 경찰 인력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어 있었어요. 경찰 인력이 정말 많이 리틀 하바나 구석구석까지, 마이애미에 있는 경찰이 다 모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제 투입이 돼 있었고, 마치 브레이크, 스프링 브레이크. 제가 이 얘기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캐나다에서 왔기 때문에 저는 마치 브레이크 혹은 리딩 위크가 더 익숙합니다. 스프링 브레이크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죠. 미국식 영어로는 스프링 브레이크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고, 캐나다에서는 이 시기가 아직 스프링이 아니잖아요. 제가 온 토론토에서도 제가 떠나기 전에 마이너스였는데 영하의 온도였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3월에 있는 이 브레이크를 스프링 브레이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이거를 마치 브레이크 혹은 리딩 위크라고 부르고요. 스프링 브레이크가 맞는 표현이고, 저는 캐나다 촌놈이라 마치 브레이크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한테는 마치 브레이크라는 표현이 이제 익숙합니다. 지금 뉴스를 봤는데 베네수엘라 미국 경기가 있던 시간에
사우스비치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다고 해요. 매년 뭐 마이애미에는 이 스프링 브레이크에 수백 수천 명의 이제 학생들이 모이고 파티가 일어나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 이제 총기 사고도 일어났고 여러 가지 사고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우스비치, 마이애미 비치 이런 곳에서. 그리고 베네수엘라 미국의 경기가 있다 보니까 긴장이 고조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대비해서 경찰 인력이 정말 많이 리틀 하바나에 있었는데, 내일 경기는 미국 대 쿠바잖아요. 이 끝판왕들의 대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긴장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야구 경기 이외에 야구 경기 밖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현장 이야기도 어제나 오늘 영상처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내일 경기에는 더 많은 경찰 인력이 리틀 하바나 지역에 배치되지 않을까, 그리고 야구장 주위도 더 많은 경찰들이 검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야구야구의 이승용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